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 날이 갈수록 매력을 더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난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해보시죠, 가끔. 어떻게 살면 좋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공상의 끝이 없이 이게 끝없이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잘해서 성공한 CEO 혹은 내가 좋아하는 이제 책 읽고 글을 쓰면서 그렇게 편안하고 좀 한가한 그런 시간을 보내는 프리랜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꼭 그런 어떤 그 직업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을 대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보이길 원하지? 이런 생각을 해보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어떤 내 태도와 모습이 좀 우아하고 매력적이면 좋겠다. 지금보다 더.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시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그렇게 이제 예상이 돼요. 그 날이 갈수록 자기가 더 호감이 가고 어떤 이제 매력적인 사람으로 변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은 굉장히 이제 세월이 흐른 다음에 많은 차이가 있겠죠.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이제 교재로 쓰는 책에 거기에 걸맞는 해답이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제 그 매력을 더하는 사람들, 첫 번째, 남을 의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남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한다. 이런 얘기예요. 타인의 눈보다는 자기 눈에 비친 내가 더 중요하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예전에 그 김혜수 배우가 이제 한동안 노출 드레스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 적이 있어요. 지금이랑 굉장히 문화가 달랐죠. 그래서 10년, 15년 막 그 이전이니까. 그때 이제 그 노출 드레스를 갖고 한참 얘기가 있을 때 한 토크쇼에서 이제 김혜수 씨가 또 배우 차승원 씨한테 뭐라고 질문을 했나 하면, 선배님이 딱 붙는 흰 바지 입은 걸 보고 남들이 왜 그런 걸 입냐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차승원 씨가, 남이야 흰 바지를 붙게 입던지 말던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 입고 싶은 대로 내가 입는데 라고 대답한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김혜수 씨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그 노출 드레스에 대한 어떤 이제 김혜수라는 배우의 어떤 그런 자기의 소신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나를 표현하는 게 바로 옷인데 왜 다른 사람이 감나라 배나라 하냐는 거죠. 왜 참견질이냐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어떤 남을 의식하지 않는다. 이제 나의 어떤 이제 소신, 나의 주관, 나의 취향 존중해라. 이제 이런 거였죠.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인터뷰가. 제 한 지인이 예전에 결혼식을 그 고궁에서 했어요. 그때 한참 정부에서 어떤 게 있었나 하면 이제 그 고궁에서 하는 그런 전통 결혼식 이런 거를 이제 권장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그 전통 혼례식을 하면 그런 장소는 물론이고 뭐 이런 옷 입는 거 뭐 또 그런 뭐 좌석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거 뭐 사진 뭐 여러 가지로 막 무료로 혜택을 주는 그런 행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지인이 그 행사를 지원해서 거기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 지인이 이게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왜 그거를 했나 하면 결혼식 비용을 완전히 확 줄여가지고 정말 돈을 아껴서 그 내 집 마련을 조금 더 이제 앞당기는 어떤 계획을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제 지인은 여자 신부 쪽이었는데 예복도 필요 없다. 그래서 청바지에 흰 티셔츠 이제 그 신랑이랑 둘이서 배낭 딱 메고 그렇게 결혼식 끝나자마자 이제 배낭 메고 신혼여행 갔고, 그다음 결혼 앨범도 안 만들고. 사실 결혼 앨범 여러분들 결혼하고 나서 들춰본 적 있으세요? 그거 안 들춰보게 되거든요. 굉장히 돈 많이 들여봤지만. 그래서 결혼 앨범 같은 것도 안 만들고, 정말 당당하게 난 처음부터 출발선 자체를 딱 절약하면서 시작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신랑이랑 이제 원하는 꿈을 이루겠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사실 많이 반대하셨대요. 이게 부모님이 굉장히 이렇게 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제 부모가 돈이 없어서 애들 결혼 이런 데서 시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굉장히 이제 민망했던 거예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더 잘해주고 싶으니까. 근데 너무나 자기 소신이 투철해서 그렇게 해갖고 우리들도 다 너무나 정말 이렇게 축복하고 아주 지금까지도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그 지인이 그렇다고 해서 화려하게 결혼식 올리는 친구들을 비난하느냐? 아니면 비웃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 이제 막 호텔에 사는 결혼식에 가서도 식장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드레스가 얼마나 멋있었는지, 정말 환상적이었는지, 그리고 조명 때문에 100배는 더 예뻐 보였다고 정말 침이 마르도록 이제 칭찬하는, 너무나. 그래서 뭔가 하면 자기 생각은 자기 소신이고 남에 대해서는 그들의 또 취향을 굉장히 존중하고 이러는 부분, 이게 첫 번째로 이제 점점 날이 갈수록 매력적인 사람들의 어떤 공통점이라고 합니다. 특징이라고 해요.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내 소신대로 하고, 그렇지만 남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거. 참 멋진 일이죠. 네. 그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어떤 건가 하면 다른 것과 틀린 것의 차이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존중하지만 틀린 것은 틀리다고 내 목소리를 낸다는 거죠. 그 회사에서 제일 이제 이 세대 간의 어떤 문제, 갈등,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왜냐하면 이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는 말에 너무 익숙해졌던 기존 세대들이 지금은 시켜도 이게 맞으니까 시키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죠? 라고 묻는 젊은 세대를 설득하지 않으면 일을 시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동안 알아듣게 설명했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선배님. 이렇게 나오는 그런 후배한테 막 뒷목 잡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다른 사고방식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갈등이 더 심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젊은 세대와 어떤 가치관의 차이지, 가치관 자체가 젊은 세대가 틀린 게 아니다라는 걸 이해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이제 틀린 건 틀렸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왜 직원이 굉장히 젊은 세대들이 잘못하고 명백하게 잘못하고 있는 내용은 틀렸다고 따끔하게 지적해주는 선배들도 요새 그렇게 많지 않대요.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는 거죠. 왜냐하면 뭐 나쁜 선배 되기 싫으니까. 내가 왜 고쳐주고 내가 왜 싫은 소리를 듣냐,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생각을 하는 선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 회사가 그런 문화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다른 건 이해하고 틀린 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제 환경운동가가 있는데 일회용품을 전혀 안 써요. 뭔가 사러 갈 때 항상 이제 이런 도시락통, 막 차납통, 막 이렇게 락앤락 플라스틱 통 이런 걸 갖고 가요. 정육점에 가서도 그거 내밀면서 거기다 고기 담아달라고 그러고, 이제 생선 사면서도 마찬가지. 정말 그 정성이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 왜 그냥 비닐봉지에 담아줘도 그렇게 덜렁덜렁 들고 오잖아요. 빵집에 가서도 이제 베이커리에 가서 왜 이렇게 하나씩 비닐에 포장해 놓는 빵이 있고, 그냥 이렇게 쟁반에다 이렇게 집게로 이렇게 들어서 이제 갖고 가서 계산하는 그런 빵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은 그런 비닐에 담겨있는 빵 사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게로 갖고 가서 자기가 갖고 간 그 통에다가 담아달라고 해서 가지고 와요. 빵도. 참 보고 정말 놀라웠어요. 저렇게까지 어떻게 자기의 어떤 옳다고 믿는 거를 굉장히 귀찮은 걸 감수하고 저렇게 할까.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라디오에 나와서도 이제 인터뷰를 하고 신문에서도 인터뷰를 하는 사람인데, 그런 언론 매체에 대해서는 강하게 이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변에 있는 어떤 지인들이나 친구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지적질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냥 무심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쁘게 선물 포장한 어떤 친구를 보고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럴 것도 다 환경 공해다 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의 취향 존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취향. 그러나 이렇게 기업에서 왜 과대 포장해서 이제 막 비싸게 판매하고 이런 거는 소비자 어떤 그런 단체를 통해서 고발하는 거죠. 당신들이 잘못됐다, 그건 틀린 거다, 과대 포장은. 이렇게. 그래서 다른 거하고 틀린 것의 차이를 알고 소신껏 거기에 대해서 밀고 나가는 거, 이런 게 우리가 정말 시간이 갈수록 더 매력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뭔가 하면요, 남을 위해 착한 사람으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좋은 사람으로 사는 거래요. 제가 이제 활동하고 있는 어떤 후원회의 회장님이 뭐라고 한번 얘기를 했나 하면, 여기 그러니까 다 후원자들이잖아요. 모여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들 이기적이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분 얘기는 뭔가 하면, 봉사활동도 결국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복하려고. 듣고 나니까 정말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뭔가 이제 기부를 하거나 봉사를 했을 때 내가 한 것보다 받는 게 사실 더 많아요. 그 기쁨 때문에 거의 중독처럼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도.
봉사 활동하는 거조차 나를 위한 건데 나는 힘들고 그냥 남만 좋게 하는 남을 위해서 착한 사람으로 내가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회사에서도 이제 남들 생일을 다 챙기는 거예요. 일일이 막 뭐 회비 걷고 또 뭐 선물 사고 막 케이크 서프라이즈 뭐 하느라고 뭐 하고 뭐 일회용품 뭐 이렇게 접시 같은 것도 이제 사다가 이렇게 막 나눠주고 잘라주고 그리고 치우는 것도 자기가 다 치우고 그렇게 고생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회사에.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먹고 잘 먹었네 축하해 이러고 가버리고 뒷정리도 제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저희 이제 이세미 지장 수업 통해서 이제 그 고민 상담에 오시는 분의 이제 실제 에피소드인데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자기 생일에는 특별히 누가 이제 자기는 남의 생일 다 챙기는데 특별히 자기 생일을 안 챙겨가지고 결국에 이제 막 잊어먹고 지나가고 막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존감도 굉장히 떨어지고 남들한테 굉장히 잘해주고 싶어서 그런데 결국 인정 못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상심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는 괜히 엄한 식구들한테 짜증내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남들한테 굉장히 누구 만약 홍길동 씨라면 홍길동 씨는 너무나 헌신적이야. 너무나 저렇게 디테일하게 저런 걸 직원들을 참 다 잘 챙겨. 이런 말. 그러니까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비중을 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 스스로 힘들고 자존감이 오히려 그 일을 함으로써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런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 스스로를 위해서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더 그렇게 삶으로 해서 더 행복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어떤 이런 부분이 나를 점점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가는 세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볼까요? 갖지 못한 것에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기 분수를 안다고 하잖아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꿈을 갖는 건 좋아요. 그런데 노력하고 계획도 없이 허황된 꿈을 막 꾸면서 그걸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을 막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내가 갖지 못한 거에 대해서 막 회의감을 느끼고 이러는 거는 절대 나한테 아무런 득이 되지 않죠. 그 마음이 힘들면 특히 이제 물질적인 어떤 공허감이 이렇게 마음의 강물처럼 흘러넘칠 때가 누구한테나 있어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거 막 이런 얘기가 이제 우연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있다가 난 지갑, 난 목걸이 막 이러면서 비싼 게 뭐 도대체 몸에 걸친 것 중에 제일 비싼 게 왜 이거밖에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농담하는 거 있잖아요.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거 다 의미 없다. 뭐 다이아몬드 목걸이 필요 없다. 반지 필요 없다. 예전에 이제 그 친구가 그랬대요. 그 남편 건강검진을 했는데 재검이 나온 거예요. 어떤 암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밀검사를 받아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집이 막 난리가 났었대요. 그래서 재검 받고 정밀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나오는 그 시간 동안 정말 그게 이제 이틀인지 3일이었는데 정말 죽은 목숨이었다는 거예요. 죽은 목숨. 그래서 그 전에는 막 차를 왜 우리도 수입차로 바꾸자. 이거 뭐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뭐 요 모양 요 꼴이냐 이러면서 뭐 수입차 노래를 막 부르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제 친구가. 그런데 그 남편이 이제 그럼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된다. 무슨 암 다시 진단 때문에 뭐 이래갖고 그 파죽음이 돼 있는 며칠 동안 죽어 있다가 나중에 결국 별일 아닌 걸로 이제 판명이 났다는 거예요. 그때 그 친구가 뭘 느꼈나 하면 수입차 다 필요 없어. 지하철 타고 다녀도 돼. 이게 막 몸 늘어진 티셔츠 입고 다녀도 상관없어. 가족들만 건강하면 돼. 이렇게 되고 정말 날개 달린 것처럼 발이 땅에 닿는 것 같지 않았대요. 그 소식을 듣고 막 날아갈 것만 같고 세상에 불만이 하나도 없고 정말 부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친구들이 다 공감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갖지 못한 거에 과도한 욕심을 부린다는 거는 내가 지금 얼마나 귀한 걸 갖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갈등과 욕심과 그런 막 허무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너무 좋은 거 많잖아요. 가족들이 건강하고 그다음에 나한테 일이 있고 가족들 간에 존재 평화가 있고 이런 거 있으면 다른 거 있으면 좋죠. 없는 것도 훨씬 낫죠. 그러나 없어도 전혀 상관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아야지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현재 가지고 계신 거를 충분히 즐기세요.
정말 가지고 있는 거 많거든요. 그리고 자기 기준이 말씀드린 대로 명확해야 우리가 가면 갈수록 더욱더 이제 매력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이미지 메이킹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더 매력적인 사람들의 어떤 매력을 더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4가지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것들로 탁 만드셔서 날이 갈수록 나이 들수록 더욱더 매력적인 여러분들로 그렇게 성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